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의 컨설팅 1팀 조준석입니다. 네, 전 같은 팀인 송선현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날도 좀 많이 추워지고 하고 있는데 좀 연말도 지금 거의 다 됐고요. 물론 연말에 지금 광고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다 준비는 끝나시고 지금 라이브 진행 중이시겠죠. 그 전에 저희랑 좀 말씀 나누신 광고주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좀 여기에 따라서 좀 되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말이 지나도 아직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 이후에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광고 준비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에도 솔직히 빠르다 좀 늦는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이제 저희 이후 시즌도 또 노리는 그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연말 이후에는 또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 지출을 하시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시니까 좀 이 기간 잘 노리셔가지고 광고 한번 준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준비를 해왔죠? 네, 오늘은 이제 뷰티업 중에서 어떤 광고 매체가 제일 최적화 광고 매체를 되는지 이걸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뷰티업종 같은 경우는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매체들을 이제 각각의 어떤 매체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이게 같은 뷰티 업종이라도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매체가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할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브랜드가 설립된 지 오래돼가지고 브랜딩을 목적을 둔 것. 이제 브랜드가 설립된 지 오래돼요. 이제 판매 목적이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브랜딩. 그래가지고 이제 브랜딩을 먼저 해야겠다 해가지고 브랜딩을 중점을 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두고 광고를 어떤 매체로 광고를 진행을 해야 할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브랜딩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나 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휴된 지면이 많은 네트워크 배너 광고나 유튜브 매체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스킨케어 같은 거를 판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스킨케어 관련 키워드를 이제 설정해가지고 검색 결과 상단에 광고를 노출시켜서 관심 있는 소비자들한테 접근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제휴된 지면이 많기 때문에 눈에 띄는 소재들을 활용해가지고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이런 거를 진행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말씀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브랜딩을 뭔가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도달시킨다고 했을 때 리타겟팅이 가능한 메타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많은 브랜드들이 많이 하죠. 이제 메타의 제일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픽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사몰에 픽셀을 먼저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 픽셀을 통해서 장바구니 담기 같은 특정 행동을 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이 다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풀스크린 화면으로 광고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킹성 요소나 매력적인 이미지들로 소재를 구성하는 게 최고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주 연령층이 2040으로 여성 뷰티 같은 경우는 여성 타겟이 더 주 타겟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겟 옵션을 세분화해가지고 뷰티나 육아 업종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를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를 하다 보자면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메타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색조랑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색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충동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시각적 컨텐츠가 매우 중요한데요. 화려하거나 이제 눈길을 사로잡는 컨텐츠가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모델의 미적인 요소가 잘 담긴 뭐 두툼한 입술에 하는 립스틱 발색샷이나 아이홀이 깊은 그 외국 모델 같은 경우 그 눈에 반짝 빛나는 아이섀도우 발색샷 같은 경우 이제 소재들을 보여주면서 나도 저 립스틱과 아이섀도우를 사면 저렇게 되겠지?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어디서랑 어느 소재의 반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논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소재로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어내서 타겟팅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 관심이 있었던 타겟들을 대상으로 다시 리타겟팅을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 1+1이나 할인 이벤트,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세팅을 한다면 이제 효율이 2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색조보다는 충동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기능적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부분을 뭐 비포나 애프터로 나타내거나 요즘 제품의 요소들을 또 많이 세우고 있는 그런 기능성 트렌드도 요즘 활발해 있기 때문에 뭐 같은 경우는 안정성 제품이라거나 아니면 뭐 티트리 이런 요소들도 많이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색조 화장품과 달리 기능성 화장품은 이제 우리의 타겟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카테고리를 선택해가지고 광고를 돌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름 개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미용실, 화장품, 내추럴 스킨케어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게 좋고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뭐 컨실러, 여드름 등 이제 맞춤형 타겟 설정을 해가지고 소재를 만들어내서 광고를 집행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더 좋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메타는 브랜딩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둔 업체에도 아주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메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광고도 같이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각 브랜드의 스킨케어 제품 이제를 입력한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광고를 노출시켜 사람들을 타겟팅할 수 있어요. 이런 타겟팅을 통해서 뭐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라고 네이버는 검색 광고가 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클릭수랑 유입량 또 어디서 더 효과가 있었는지 어느 시간대에 더 효과 있었는지 또 어느 타겟이 더 검색이 많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캠페인을 더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브랜딩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된 광고는 이제 신제품 광고라고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파워링크보다 더 최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매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입을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랜딩이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매체이기도 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채널 뭐 정말 이 코스메틱 아니면 이 화장품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체들인데요. 특히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작년부터 좀 많이 대두가 됐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화제가 되고 대두가 됐는데 뭐 굳이 이게 정형화된 그런 딱 구독자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는 보통 이제 1만에서 10만 그 사이의 구독자를 좀 보유한 어느 정도 조금 인지도는 있지만 좀 구독자 수가 그만큼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대형 유튜버만큼 그렇기 때문에 좀 광고비 입장에서도 조금 많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광고비가 싸다고 이 효과가 적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요새 이 광고 부분이 좀 노출되는 트렌드는 무조건 이제 구독자가 많거나 이런 분들이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그 관련한 컨텐츠에 좀 적합한가, 그 광고와 좀 적합한가, 그 마케터분, 인플루언서분과 제품이, 그리고 또 이제 이 관련 컨텐츠를 얼마나 꾸준히 발행을 했나, 아니면은 뭐 최근까지 뭐 얼마나 이 적합한 컨텐츠를 발행을 했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에 관한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컨텐츠를 기본적으로 좀 발행한 만약에 저희가 뭐 유행하고 있는 뭐 쇼츠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유행하고 있는 쇼츠를 가장 먼저 누가 발행을 했나 이 컨텐츠가 요새는 또 그런 로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내 인플루언서에 좀 우리 예산에 맞지도 않는데 정말 막 50만 100만 유튜버를 섭외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두세 명 발굴해서 섭외하시는 게 더 좀 매력적일 것 같고요. 또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섭외 비용도 섭외 비용이지만 정말 이제 우리 제품에 조금 관심이 있고 평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 제품에 핏이 맞는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런 그 유튜버 분들은 그냥 이제 제품 제공만 받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별도의 뭐 광고비가 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물론 드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요. 또 이제 이거는 외적인 얘기지만 저희 2차 발행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후기성 멘트들이나 아니면은 이 유튜버가 이 방영한 걸 가지고 뭐 제품 상세 페이지에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게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대한 편이긴 합니다. 뭐 대형 유튜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분들이 정말 뭐 2차 발행을 싫어하셔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정도 이제 구독자 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좀 잘 알고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 얘기해 볼까요?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배너뿐만이 아니라 배너 광고를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네트워크 배너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이버 배너 광고도 있죠. 이제 GFA라고 네이버 배너 광고도 있는데 이제 네이버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가 제휴된 모든 지면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신규 브랜딩보다는 네트워크 배너나 GFA를 이제 두 개를 비교하게 된다면 신규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면이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배너를 추천드리고 이제 신규 브랜딩보다는 뭐 프로모션, 이벤트들이 이제 잘 돼 있는 브랜드들은 이제 GFA를 활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그 부분도 뭐 진짜 뭐 여러 컨텐츠가 많겠지만은 저희 뭐 GFA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제 지면별 이제 테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예상은 하잖아요. 어느 지면에서 좀 잘 나오겠다, 아니면은 이 업종은 뭐 이 부분에서 이 지면에서 좀 잘 나오겠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막상 이제 돌리면은 어떤 소재, 어떤 컨텐츠가 발행이 되나, 아니면은 어떤 카테고리에 적합한가에 따라서 항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이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GF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이버에서 발행되는 매체이다 보니까 조금 신뢰성이 높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신뢰성이 높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브랜딩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브랜딩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조금 유효한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뭐 진짜 전혀 브랜딩이 안 돼 있는 부분에서 진짜 막 생뚱맞은 지면들 많잖아요. 네트워크 지면 중에서도 많겠지만은 이상한 다른 매체에서 막 우리 제품들이 보인다. 근데 이게 인지가,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인지 단계로 하는 부분에서가 이제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제품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런 지면에서도 나오네, 이 제품은 막 하다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네이버 쇼핑 검색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제품이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조금 저희가 속된 말로 싼티가 난다고 하죠. 이런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인지 속에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로직으로 이게 사람의 생각은 조금 인지부터 좀 잘못돼 있으면은 제품 구매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하신다고 하면은 내 제품 핏에 맞게, 물론 그런 질면이 맞는 제품들도 있어요. 진짜 구매 고려가 크게 필요하지 않거나 제품 단가가 낮다거나 이런 식이면은 좀 어느 정도 그냥 노출만 많이 해가지고 제품을 그냥 인지도만 많이 높인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내 제품의 브랜드가 좀 고급화가 되고 제품 단가가 높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질문을 조금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 많다고 한다면은 물론 진짜 여러 지면을 많이 테스트할 수 있겠습니다. GFA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고 SNS, 메타, 여러 가지 모비온 이런 쪽이 다 있겠죠. 최대한 많은 테스트를 진행해가지고 적합한 매체를 찾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지면은 아무래도 이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가 있겠죠.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도 우리 브랜드 명이 들어가는 제품이나 아니 브랜드 명을 검색을 해야 나오는 부분인데, 도대체 우리 지금 당장의 제품의 인지도도 없는데 왜 굳이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검색 광고는 아무튼 이제 성과형입니다. 이제 클릭, CPC를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이 브랜드 검색 광고 역시,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CPC 기반은 아니라 브랜드 검색 광고는 아무튼 이 일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전월 대비 검색량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전월 대비 검색량에 따라서 이 제품의 단가가 달라진다는 거는, 지금 당장 이제 내 제품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당장 한다고 해도 크게 비싼 광고비가 나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검색 키워드 자체에 파워링크에 저희 브랜드 검색 키워드를 그룹별로 항상 넣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차라리 제거하고 브랜드 검색 광고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품 이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 대비 8,000 이하면은 저희 무조건 60만 원에서 이제 썸네일형, 모바일 썸네일형으로 한다면 8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진행을 하더라도 200만 원 언더가 됩니다. 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키워드 검색량이 8,000 아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의 이미지에 제일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메타나 이제 다른 DA 광고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저희는 이제 바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거나 당연히 미샤 아니면은
뭐 라운드랩 이런 좀 주 메인 이미 많이 알려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제품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인증이 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된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검색이 어느 정도 2차 검색이 필요합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이제 내 피부에 이제 당장 이제 1차적으로 바르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제품을 검색했었을 때 브랜드 검색이 최상단에 딱 나오게 된다면은 이 브랜드는 그래도 지금 자체 브랜드 내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식의 조금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이걸 진행을 안 한다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신뢰성 입장에서 굉장히 좀 높게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검색을 했었을 때 구매 고려가 좀 굉장히 좀 잘 일어나는 확률이 높고요. 뭐 또 다른 게 있다면 신제품 검색 광고도 또 있겠죠. 신제품 검색 광고라고 한다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은 우리 브랜드 키워드가 안 들어가도 이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파워링크나 뭐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워드를 직접 입력을 해서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를 최대로 높인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제일 최상단에 뭐 올릴 수도 있겠고요. 뭐 몇 위까지 올릴 수도 있고 본인이 정할 수 있지만 이 신뢰 검색 광고의 장점은 이 일반 제품 키워드에 검색했었을 때 최상단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걸 정하는 거는 저희가 정할 수는 없어요. 이 네이버 자체 내 로직에서 이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이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 제품 카테고리에 적합한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포함한 그냥 광고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비딩이라고 하죠. 뭐 저희가 이 다른 타 동일 제품들이 이제 이 키워드에 같이 입찰을 넣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찰가가 더 높은 쪽이 노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면은 신제품 검색 광고는 이 두 개가 롤링이 되고 이 지면마다 이제 이제 만약에 동일한 이제 입찰가로 1, 2위를 입찰할 수가 있는데 1, 2위 우리가 둘 다 이 지면을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입찰을 두 개를 들어가면 되고요. 뭐 아니면은 뭐 입찰이 만약에 우리가 1등을 하고 뭐 다른 업체가 2차가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롤링이 돼서 이제 계속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브랜드 검색 광고 솔직히 효율이 좋은 광고집인지 모르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율이 좋다고 한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효율이 좋다고 한다면 뭐 물론 광고주님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효율은 이제 로아스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판매가 일어나야지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효율이 좋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한다면은 이 판매 자체를 조금 목적으로 두는 광고랑 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판매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광고는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가 좀 더 적합하겠죠. 이 브랜드 검색 광고 자체는 뭐 우리가 군데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당장 이제 우리 제품을 알려야 되고 우리 이제 제품에 관해서 조금 신뢰성을 높여야 되고 어느 정도 우리 제품의 이제 브랜드 핏이라고 하죠. 브랜드 스토리 부분에서 조금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는 충분히 좋은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광고비만 뭐 나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굳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원 측정이 굳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어디서 뭐 유입이 됐다 뭐 이게 뭐 유입이 된 건지 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가지시는 광고주분들도 많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는 이 브랜드 검색 광고만에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파워링크 내에서 좀 굳이 이제 당연히 이제 파워링크 내에서도 우리 브랜드 명을 넣고 그룹단을 따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찰가를 최대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걸 이제 그냥 파워링크 상단에 걸어놓는 것보다 우리 브랜드 자체에 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신생에 따라서는 뭐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만 원
아래로도 충분히 모바일만 진행한다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요. 요새는 또 굳이 이제 PC를 좀 배제하고 모바일만 진행하실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 조금 질문을 주셨던 부분 있겠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둔다고 하면은 당장에 뭐 앞에 이제 선영 마케터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목적은 정말 많은 게 있겠지만은 저희가 흔히 저에게 광고를 은혜해 주시는 부분은 브랜딩 이제 막 브랜딩 광고를 진행하시는 이제 브랜드 런칭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광고를 진행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 판매 자체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전자에 해당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굳이 이거를 진짜 판매를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중요하죠. 판매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나면 안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광고라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단발성 광고 이제 네이버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 아니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러 이제 부스팅 매체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매체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나서는 광고는 꾸준히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고는 뭐 당장의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정말 예산을 아무리 많이 써도 우리가 이제 진행했던 부분의 광고에서 예산을 계속 올려도 이제 효율이 이제 어느 광고비 이상에서는 좀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는 무작정 광고비를 많이 올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쓰시면 당연히 이제 저희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하겠지만은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브랜드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매주 이제 아니면 매달 단위로 데이터 체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체는 조금 광고비를 낮추셨으면 좋겠다. 광고비를 많이 써야만 광고율이 잘 나온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저는 이제 딱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비를 많이 써야만 광고율이 잘 나오는 게 아니. 이건 매체에 따라 뭐 다 다르고 하겠지만은 어떤 거에 좀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떤 목적을 두고 광고를 진행하냐에 따라 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광고비를 많이 써야 된다, 광고 효율이 좋다라고 봤었을 때 목적을 당장 이제 노출량으로만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광고비를 많이 쓰면 광고 효율이 안 나오면 광고 효율이 더 많이 써야 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네, 전 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율이 안 나면 광고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의 이 퍼포먼스 마케터들의 역할은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비를 이제 증액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는 광고비를 말씀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가용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그 안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뽑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광고비를 증액을 막 굳이 막 한다거나 이런 식의 유도는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대행사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증액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지만은 당연히 이제 광고를 이제 집행하신 광고주님들 분 입장에서는 효율이 당연히 잘 나오면은 당연히 증액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광고 판매가 계속 일어나고 하는데 증액을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막 더 많이 광고비를 막 써야 된다고 막 굳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 데이터가 있으면 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단언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노출량 부분에서는 광고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판매 목적이나 로아스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대행사 부분이나 좀 잘 컨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뭐 벌써 이렇게 질문 받다 보니까 30분이 넘어갔네요. 온라인 광고에 관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질문에 대해서 좀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뭐 저희 오늘 여기까지 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코스메틱 부분을 좀 광고 얘기로 가져왔는데 좀 되게 여러 분의 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좀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많이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이제 위에 컨택 번호 있으니까 위로 연락 주셔가지고 네, 좀 광고에 대해서나 뭐 굳이 이제 광고를 맡기지 않더라도 좀 궁금하신 부분 질문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네. 저희 이제 뭐 온라인 광고 질문 항상 많이 해주시면 AMPM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컨설팅 1팀 조준성 마케터였고요. 저 컨설팅 1팀 송선영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